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요즘 소음순 수술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나름 굉장히 핫한 수술이 되었고요. 소음순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산부인과도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5년 전에 개원을 할 때만 해도 소음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도 나도 수술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음순 수술을 하는 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기를 잘 따져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기에 수술을 하면 적절한지, 왜 저는 미성년자의 수술을 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성장을 해요. 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키도 크고 몸이 커지는 것도 있겠지만 성숙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예전에 이제 미숙했던 상태에서 점점 발달을 해나가는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서 보는 거는 성적인 발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는 2차 성징,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서부터거든요. 2차 성징이 뭐 나타나는 거, 가슴이 커진다든지 외음부에 음모가 자라기 시작한다든지 겨드랑이에 털이 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본격적으로 분비되기가 시작하는 거죠. 이랬을 때 여성의 외음부는 이제야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음순 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가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혹은 고등학교 때부터 소음순이 느껴지고 그게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한쪽만 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비대칭이 됐어요. 혹은 뭐 불편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항상 그전에는 괜찮았기 때문에 이게 뭐 커졌다, 자라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음순은 그때가 되어야 발달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몸을 어떤 유전자 같은 거를 가지고 태어나기는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발달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를 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야 내가 소음순이 큰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가슴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4살, 3살 때 여자아이들 보고 쟤는 뭐 나중에 커서 가슴이 클 거야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이게 청소년기 돼서 어느 정도 호르몬이 나오면서 발달을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어릴 때 어떨지는 몰라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소음순도 어릴 때는 어떨지 몰라요. 아무리 작고 그래도 다른 아이들도 다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어서 발달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 때 발달을 시작한다는 거는 어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점점 커 올라오는 이런 것과는 달리 이게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는 최초로 나의 어떤 외부 성기에 대한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고 이게 원래 있어야 할 이런 모양을 갖춰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더 뭐랄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저는 성급한 개입을 권하지 않아요. 오늘 수술을 하러 오신 분만 해도 그래요. 지금 나이가 30살이 됐어요. 그런데 어릴 때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는 한쪽만 커서 큰 쪽에 대해서만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쪽이 자라나와서 반대쪽이 다시 길어져서 수술을 원한다라고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반대쪽이 정말 길어질 수 있느냐, 내가 성장이 완성이 되면요 거기서 계속해서 더 길어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 머리카락 손톱 아닌 이상은 우리가 커져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보다 내 귀가 커졌지만 이게 무한정 커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음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한정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길어 나왔다라는 거는 아마 이분이 늦게 생리를 시작하셨는데 생리를 시작하고 이 2차 성징이 완성되기 전에
한쪽만 크니까 저 한쪽만 잘라주세요 하고 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잘라놨으니까 작겠죠. 근데 반대쪽은 계속해서 호르몬에 반응을 해서 발달을 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더 커졌을 수 있겠죠. 본인은 이제 커졌어요, 늘어졌어요, 길어졌어요 얘기를 하시는데 진찰을 해봤을 때는 늘어진 흔적이 있거나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후천적인 어떤 요소들 때문에 변형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만큼 클 거를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밖에 크지 않았을 때 반대쪽이 너무 크니까 나는 뭐 큰 반대쪽만 하겠어 하고 수술을 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비대칭적인 교정이 되게 되는 거고 완전한 교정을 해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 이런 수술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잘라놔도 또 다시 자라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외적으로 시술을 해드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는데 소음순이 정말 주먹만큼 커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학년이 됐는데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좀 부탁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달라.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완전히 완성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실 수 있다. 다시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일단은 당장은 앉아야 되겠다. 앉지도 못하는 생활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수술 한번 해드린 적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도 그렇잖아요. 이게 완성형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술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뭐 2, 3년 지나면 쌍꺼풀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미리 하고 싶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형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수술을 해보면요,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이제 어린 친구들도 너무 불편해하고 체육 시간에 뭐 달리기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하는 친구들 수술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그 성인처럼 외음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내가 이제 이거를 알고 있고 관리를 하고 이런 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온다든지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그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상처가 아무는 게 좀 더디거나 좋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에도 충분히 성숙하지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했었지만 이제 지금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원하는 거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환자의 이제 전체 삶을 두고 봤을 때 이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시술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최종적인 모양이 결정되고 나서 시술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요, 자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병원에 올 때 본인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머니가 그냥 손잡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얘 소음순 이상하게 생겼어요. 잘라주세요 라고 하시거든요. 본인에게 물어보면 불편한 거 없대요. 괜찮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봤을 때는 자기 거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게 비정상인 거야. 얘를 교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이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수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 결정권이 생기는 시기까지는 수술을 미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이게 그 본인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모양을 결정하는 이런 거에 뭐 너무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별로 개념이 없을 때도 많거든요. 본인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뭐 제외하고는 저는 수술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문화권에
문화권에서는 정말 이거는 정말 문제되는 건데, 외음부의 일부를 절제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문화적으로 해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얘들 사회 풍습이야. 그래서 뭐 클리토리스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 대음순, 소음순을 다 잘라버리는 경우, 완전히 입구를 막아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 결정을 해서 그냥 해버려요. 부모의 뜻이고 그 부족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는 그런 문화권에서 사니까 옳은 거냐 하면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의 어떤 외음부의 형태 같은 거는 자기가 성인이 됐을 때 자기가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 외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많이 유행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외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내가 성인이 되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옵션들을 고려를 해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이거를 원해 라고 해서 선택하는 거랑, 남들은 이런 것들이 뭐 이쁘다고 하는데 나는 뭐 그런 거 같지 않지만 우리 엄마가 하라고 했어, 아니면은 뭐 동료들의 압박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는 옳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성년자일 때 수술을 하는 거는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18세 미만은 전혀 수술을 하지 않고 있고요. 수술을 하는 것도 20대 초반 요때부터 권유를 하고 있어요. 딱 20 됐을 때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고3 수능 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 생리를 좀 일찍 시작한 친구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발달이 되었을 걸로 판단이 되는 친구들은 수술을 해줄 때가 있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권유하는 거는 뭐 20세 이상, 21세, 22세 요 정도부터 수술을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순에 대해서 각기 뭐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어린 친구들은 아직 수술을 보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아도 나는 그게 뭐 소음순이 어떻게 생기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커보면 내가 그 대음순이 발달하고 하면서 소음순의 불편감이 오히려 좀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최종적인 모양이 나온 후에 그래도 내가 불편하다,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충분한 고민 후에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소음순 수술을 하는 나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어린 친구들이 너무 소음순 수술에 대해서 압박받거나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